남자분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다 끊어버려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남자 쪽 주장에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일단 연락처 주고 정식적으로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죠. 양쪽 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여자 말만 듣고 고소를 접수하고 남자는 자기 입장을 말하려고 하니까 말 다 끊어버리고 일단은 나와라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제 채널에 억울한 남자 사건을 다뤄달라는 분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죠. 사건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22살 남성분이 6월 23일 날 아파트 헬스장에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를 쭉 제가 말씀드리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헬스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었는데 내부에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1층으로 올라가야 했다고 해요. 1층에 이제 화장실은 남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몇 번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사람 기준 좌측이 여자 화장실, 우측이 남자 화장실. 많이 가봤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또 애초에 구분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게 남자 화장실인 이상 당연히 소변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통로 쪽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마저 볼일 보고 나왔는데 어른인지 아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 신경 쓸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시 헬스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마친 거죠. 그리고 6시 11분에 운동을 마친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 보면 굉장히 헬스에 진심인 것 같아요. 프로 0200이고 와이드 맥그립 랩풀다운 뭐 이름 정확하게 쓰고 있고, 롱풀 네로 그립 랩풀다운 하면서 또 덤벨 컬 20번 10kg 15번 이렇게 하면서 헬창이죠. 헬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냥 젊은 남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분이 이제 운동 기록도 남기고 다음날 난데없이 성범죄 용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음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3일날 일요일날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4시 반경에 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 다가와서 이제야 찾았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종교 권유 종류의 사기꾼인 줄 알고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는데 이때 이제 누구누구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녹음한 내용이 있는데 이 녹음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에 말하기를 신고자는 여성인데 어제 화장실 이용하던 도중에 어떤 남자가 자기를 엿봤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도망쳐서 나왔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CCTV를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인상착의로 지금 제보자분이 특정이 된 거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녹음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스트레스에 헬스했죠? 네. 거기서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네. 관리실 1층에 여자 만난 적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일단 친구가 들어왔는데 본인, 그러니까 헬스했지 않았어요? 헬스했어요. 했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본인이 확인됐어요. CCTV 영상에서.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게 확인됐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저를요? 아니, 본인이 그 들어봐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내용은, 내가 여자분이에요.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했다.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신고했어요. 그런 신고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까 이상차기가 확인이 돼, 본인 이상차기가. 그거 죽어간 거예요. 그럼 왜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지금 쌤은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본인 변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이제 경찰서 와서 진술 한번 들으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처 신분증도 확인. 네네 드릴게요. 뭐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일단 이 분이 다음날 또 헬스장에 가서 그 경찰이랑 마주친 거잖아요. 마주치니까 이 여자분의 고소를 받고 이 경찰들이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마주친 거잖아요. 이 남자분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을 다 끊어버려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남자 쪽 주장에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일단 연락처 주고 정식적으로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죠. 양쪽 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여자 말만 듣고 고소를 접수하고 남자는 자기 입장을 말하려고 하니까 말 다 끊어버리고 일단은 나와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경찰이 한 명이었는데 2명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명만 얘기하다가 이제부터 또 다른 한 명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처 신분증도 확인. 네, 말 끊으면서 신분증 달라고 하죠. 네네 드릴게요. 뭐야? 학생이요? 자, 뭐야, 군인이야? 뭐야, 학생이야? 바로 반문합니다. 저 성인이긴 한데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 수학 중이죠. 수학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네. 뭐, 천천히 해. 떨어.
여기까지 또 보면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처음에 말했던 경찰은 존댓말을 하죠, 제보자분한테. 그런데 두 번째 온 경찰은 뭐야 군인이야 하면서 바로 반말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데 이게 진짜 사실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 구독자분이 2030 젊은 남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님 저 떳떳하니까요, 혼자 경찰 조사 받으러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상담도 아직 안 하고 그냥 혼자 갔다가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상담 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어린 남자분들이 혼자 경찰 조사 받고 나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말을 놓는데요, 경찰들이. 아니 경찰들이 이렇게 말 놔도 되나요? 안 되죠. 이 지금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고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 말 높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놓으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도한 대로 수사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에요. 은근히 말 놓으면서 좀 무시하면서 약간의 길을 누르는 거죠. 여자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들한테는,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린 남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잘 놓더라는 거죠, 수사관이 나이가 좀 많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말 놓으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거 듣고 진짜 화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은 아니, 대학생이고 수학 중이고.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천천히 해. 떨어. 아니 당황스러워 가지고. 네, 막 뭘 쓰고 있는데 실제 막 손이 벌벌 떨립니다. 고소당하는 것만으로 진짜 멘탈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막 몰아붙인다, 유도신문 한다 하면은 멘탈 그냥 바사삭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손만 펴고 노인만 나와야 되니까. 그게 혹시 근데 인상차이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그냥 헬스했잖아. 완전 이거 유죄 추정이죠. 인상착의 확실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헬스했잖아 라고 하면서 너 맞잖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어머니? 아, 네. 그 헬스장 지금 켜주신 거. 아, 네. 아, 신고당했대, 내가. 아니, 어제 헬스하는데. 아니, 화장실에서 내가 여자를 엿봤다고. 엿봤다고? 응. 아, 무슨 말씀드려도 돼?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전혀 완전 실제가 아니어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자가 뭐 마주친 적도 없고 그냥 화장실에서 저는 용변도 어제 화장실 간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용변 보고 그냥 다시 저는 바로 헬스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근데 갑자기 막 엿봤다고 그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저는 그 CCTV에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신고 들어와가지고 인상착의 확인해보니까 이 친구가 확인돼서 나 지금 확인. 자, CCTV 계속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확인을 안 해주죠, 경찰이. 길에 지나는 길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상황. 어제 혹시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게. 그럼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처는 남겨줘. 그 방금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다시. 이게 다른 데다 해놨는데 들어가. 찍어줄게. 이게 우리 연락처거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연락하고 일정 같은 건 따로 연락을 줄게.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가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도 조사 받을 거야.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시간 되게 맞추면 돼. 자, 여기 보면 처음에 경찰 1은 존댓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찰 1도 말을 놔버리죠. 그리고 CCTV 계속 물어봐도 대답 하나도 안 해주고. CCTV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참 많이 화가 나는 포인트인데, CCTV 확인이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니 뭐니 해가지고 경찰한테 이 내용 물어봐도 경찰 말 당연히 안 해주죠. 그리고 CCTV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경찰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여주지도 않죠.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기가 상대방한테는, 경찰한테는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법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한테는 오픈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걸 개인정보 때문에 오픈 안 해주는데, 그러면 다른데 만약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서 다른데 유포하면 그걸 처벌하면 되잖아요. CCTV를 이 사람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이걸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성범죄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성범죄에는
경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동영상에서. 여기도 보세요. 이 경찰들 태도가, 일단 이 남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잖아요. 여자 고소 내용을 일단 듣고 이 남자를 특정을 한 건데, 그러면 남자의 어떤 변소 내용, 변론도 전부 들어봐야죠. 근데 들을 여고도 안 해. 들을 여고도 안 하고, 남자가 뭐 말하니까 너 헬스했지? 뭐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죠, 남자를. 그것도 반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말할 게 반말과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남자한테 반말을 바로 하면서 했어 안 했어? 응?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경찰서 와서 해. 일단 이 남자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남녀 반대 상황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경찰이? 아니죠. 그리고 또 CCTV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찰도 볼 수 있고 고소당한 이 사람도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은 CCTV라는 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 CCTV 못 보니까 방탄조끼가 없어. 그러니까 그 총을 쏘면 우리는 그냥 손으로 막아야 돼.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특정된 경위를 봐도 이 남자가 확인한 CCTV에 따르면 사정사정해서 CCTV를 또 봐요. 원래 안 보여주는데. 그러다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한 분이 자기가 확인만 해주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라 말씀하시고는 얼마 뒤 종이에 출입 시간을 적어주셨습니다. 신고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고 1분 30초 뒤 제가 들어왔고 30초 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여성분이 건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분이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CCTV가 화장실 쪽이 아닌 입구 쪽을 찍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누가 어떤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CCTV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동시간대에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만 나오는 거죠. CCTV도 안 보여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화장실 입구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구 쪽이 아니라 다른 쪽 비추는, 입구로 들어가는 쪽은 안 보이고 남자가 그냥 화장실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또 여자가 화장실 들어가는 장면, 여자가 나오는 장면, 남자가 나오는 장면, 이것만 있으면, 입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비추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도 여자의 진술을 들어줄 겁니다. 남자는 억울하게 나는 오줌 누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성범죄자가 돼 있어. 보통 이런 애매한 상황이 훨씬 더 많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보다. 그러면 애매하면 경찰은 일단 고민도 안 하고 송치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 조사할 때 그래서 제가 꼭 변호사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려면, 이 지금 사람이 보자마자 바로 말 놓고 하잖아요. 그럼 조사 가면 어떻게 해요? 혼자 조사를 간다 하면은 말 당연히 놓겠죠. 반말하면서 엄청나게 몰아붙이면서 네가 했잖아, 갈 때 가는 장면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일 거란 말이죠. 이거 대비하려면 어떻게 되냐? 변호사를 데려가야 되는 거죠. 변호사가 있으면 반말도 존댓말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한 사건에서 혼자 갔을 때는 반말 찍찍하고 했던 수사관이 저랑 같이 가니까 갑자기 존댓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할 때 또 변호사가 있어야지 유도신문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범죄는 제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여자는 그냥 증거 없이 고소만 하면 되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단 데려가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 한 800, 1000만 원 깨질 거고, 멘탈은 일상생활 불가능합니다. 이 사연자도 보면은 밤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눈물에 똥꼬쇼를 하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무런 타격이 없죠. 무고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남자분이 사건 직후에 DC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파트 헬스장 휴관이네. 아니 님들 경찰이 찾아왔는데 뭐임? 헬스장 가려고 집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누구누구 되시죠?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 엿봤다고 신고했는데 CCTV 인상착의 보니까 내가 특정됐다고 함. 이게 무슨 일이냐? 남자분이 이거 지금 경찰 만나고 나서 이렇게 주작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분은 증거를 봐야겠지만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유튜브 계정도 만들고 DC에도 글 올리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분은 자기가 안 했다는 거를 자기가 입증해야 돼. 남자니까. 여자는 진술만으로 돼. 제 생각에는 이 사건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여자는 그냥 남자가 보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할 거고, 당연히.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화장실 입구를 찍고 있는 CCTV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여자 진술로 그게 채워질 건데, 그래서 초반부터 이걸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반부터 변호사를 잘 데려가야 되고, 경찰 조사 잘 받아야겠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도신문 다 막고, 반말로 하는 그런 부분들 다 막아야겠죠. 막은 다음에 진술 잘 하고, 변호인 의견 서로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안 했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정황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이분은 변호사 비용도 많이 쓸 거고, 혼자 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분은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이거를 다 녹음을 해놔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함부로 수사를 쉽게 못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죠. 남자들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고, 저도 오늘 방금 또 많은 분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갔는데, 그것도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자가 당신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 하고 지금 고소한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진술만 하면 돼. 남자는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했던 거.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잖아. 그 당시 상황
상황을 비추는 CCTV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냥 송치했어요, 경찰이. 경찰은 그냥 애매하면 송치를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잘 들어보고 양쪽에 동일한 무게추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무게추에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청담을 찾아온 거죠. 경찰 단계에서 자기는 안 만졌으니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송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상대를 모신 거고,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나는 안 했으니까 떳떳해 하면서 그냥 될 줄 알아서 했는데 그냥 송치 돼버리고 재판에 넘겨져버리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성범죄에서는 그렇게 변호사가 있어야지 그나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혐의가 나오면 이 변호사 비용 1000만원 800만원 이거를 여자한테 청구할 수 있냐? 못하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남자 이분,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 추이를 지켜볼 텐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이 사건 한번 지켜봅시다.